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KCB 가톨릭 방송 후원회를 위한 월미사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뉴저지 가톨릭 센터에서 봉헌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신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즌2의 황필구 신부입니다. 이제 벌써 11월입니다. 2021년 한 해도 거의 저물어 가고 있고 우리 이 내 신부의 세상살이 두 번째 시즌도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팬데믹의 위험 속에 살고는 있지만 남은 시간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여행은 사실 여행이면서 순례예요.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의 포르투갈 길입니다. 이미 저의 첫 번째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있죠. 두 편에 걸쳐서 제가 프랑스 길을 걸었던 추억과 또 생각거리들을 소개했었는데 오늘은 저의 두 번째 산티아고 순례길 이야기, 저번과는 루트가 달라요. 포르투갈 길을 걸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 또 역사와 여러 상징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다양한 루트들이 있고 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걸으면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바로 포르투갈 길입니다. 예전부터 포르투갈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었고 시간을 많이 낼 수도 당시에 없었어서 비교적 길지 않은 포르투갈 길을 저는 그때 선택을 한 거예요. 우선 제가 포르투갈 길을 걸었던 게 2019년 여름이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반년 정도 전에 다행히도 무사히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2주 조금 넘게 일정을 잡고 가능한 많이 걸을 수 있는 시작점을 찾기로 합니다. 당연히 목적지는 정해져 있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그런데 같은 포르투갈 길을 걷더라도 출발점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걷는 구간은 포르투라는 도시에서부터 산티아고까지 걷는 루트예요. 그리고 그 길을 확장시키면 리스본에서 출발해서 포르투를 거쳐서 산티아고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포르투에서 산티아고는 약 250km 혹은 150마일 정도가 돼요. 추천 일정 같은 걸 찾아보면 11일 정도 잡고 가면 된다고 나옵니다. 물론 100km만 최소한으로 걷고 싶은 순례자들은 뚜이라는 포르투갈 스페인 국경 근처 마을에서 출발할 수가 있고 약 120km 정도 코스가 나와요. 도착해서 완주 증명서도 받을 수가 있죠. 어쨌든 포르투라는 관광지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도시에서 출발하는 일정을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드릴 거지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의 11일 일정이면 저 같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한 10일만 해도 여유롭게 가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 일정 안에서는 조금 많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2주 조금 넘게 한 18일 정도를 잡았으니까. 그렇다고 리스본에서 출발해서 가면 총 640km 정도가 되는데 24일 가까이 걸릴 거란 말이죠. 그건 또 일정이 안 나와요. 그리고 순례길 말고도 포르투갈 내에 시간을 좀 내서 다녀봐야 할 곳들이 많단 말이에요. 리스본도 그렇고 파티마 성모님 발연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까 언급했던 포르투라는 관광지에 하루 정도 더 머물 수도 있고 그래서 포르투에서 출발하는 건 너무 짧고 리스본에서 출발하는 건 너무 길다. 그 중간 어디쯤 적당한 데가 있는지 찾아보자 해서 출발점으로 삼은 곳이 바로 코임브라라는 곳이에요. 코임브라. 코임브라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스본으로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일단 포르투갈이잖아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마치고 피니스테라에서 경험했던 그 광활한 대서양을 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스페인 동쪽 뭐 바르셀로나 같은 아니면 남쪽의 말라가 해변이나 지브롤터 또 이탈리아 해안 도시들이나 그리스에서의 그런 지중해의 느낌과는 또 다른 뭔가가 있어요. 따뜻하고 풍요로운 감성보다는 약간 뭔가 두려울 정도로 깊고 또 넓은 어떤 이들한테는 모험심과 도전 정신을 불타게 할 것 같은 그런 광대함이라고나 할까 싶어요.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한 교회사 강의 시간에 머지않아 곧 이야기를 할 텐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끌었던 그 대항해 시대가 열릴 수 있었던 건 물론 그 당시 어떤 절박함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 이베리아 반도의 그 열정적인 사람들이 꾸었던 꿈과 또 대서양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모험심 가득한 채로 집을 떠나 끊임없이 뭔가를 개척하고자 했던 그 정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순례길 얘기는 안 하고 괜히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순례길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또 하느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한 모험이고 또 용기를 내서 떠나야 할 어떤 도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리스본 먼저 주교자 성당을 갑니다. 저는 웬만한 유명 도시에 가면 먼저 주교자를 우선 둘러본다고 했죠. 그리고 리스본에 가면 주교자를 어차피 안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길 가야 크레덴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기억하시죠? 순례자 여권, 거기에 이제 도장도 받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은 주교자 성당에 들러서 크레덴셜도 받고 안전한 순례를 위한 기도도 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내려오면 뭐가 있느냐? 성 안토니오 성당이 있어요. 우리가 뭐 잃어버릴 때 그 전구를 청하는 안토니오 성인 아시죠? 그 안토니오 성인이 바로 여기 리스본 출신이고 이 안토니오 성당에 가면 성인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라면 반드시 들러봐야 할 곳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찾아간 곳은 발견기념비가 있는 곳이에요. 발견기념비. 아까 얘기했던 다양의 시대의 주역들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탑으로 지어놓은 건축물이에요. 원어로 읽으면 파드라우 데스코브리멘토스라고 하는데 파드라우는 아버지들이란 뜻이고 데스코브리멘토스는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발견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하는데 공을 인정해줘야 할 포르투갈 위인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바스코 다가마라든지 뭐 마젤란, 아폰스 5세 왕 등등 해서 탐험가들 또 선교사들 작가들 이렇게 32명의 포르투갈 대항해 시대 주역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탑 위로 올라가 볼 수도 있는데 아래를 내려다보면 세계 지도가 광장에 새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침반 안에 그려져 있고 배경으로는 물결 모양의 타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 허투루 꾸며놓은 것이 없죠. 자, 그리고 그 근처에 뭐가 있냐면
제로니무스 수도원이 있어요. 예로니모 수도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한데 15세기 말에 완공을 해요. 대항해 시대가 한창이죠. 돈이 엄청 많을 때요, 당시에. 그래서 막대한 부를 쌓았던 당시에 마누엘 1세가 후원을 해서 지었고, 인도항을 개척한 바스코 다가마랑 시인 루이스 바스테 카옹스의 성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갔던 날은 마침 휴일이어서 내부까지는 못 봤는데, 르네상스 시대의 화려한 고딕 후기 양식에 특히 여기는 마누엘 양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벽면 또 기둥들과 장식이 그 특징인 것 같아요. 아무튼 밖에서만 봐도 감탄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더 이상 수도원은 아니에요. 1833년에 정부의 소유권이 양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수도원이 남긴 유산이라고 한다면 그 화려한 건축물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빵집에서 한 번쯤 먹어봤을 일명 에그타르트의 원조가 바로 이 예로니모 수도원인데, 그 레시피를 수도원이 닫을 때 어느 한 집에 넘겨주게 됩니다. 뭐 팔았다고도 하는데 이건 그냥 썰이니까 정확한 내용을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거기에 지금도 있는 파스테이스테 나따라는 곳인데 그냥 나따라고 부릅니다. 에그타르트는 그냥 콩글리시고 나따라고 해야 그 사람들 알아들어요. 수도원에서 수도복을 다림질하기 위해서 계란 흰자를 썼는데, 그러면서 계란 노른자는 다 버려졌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개발해낸 것이 바로 이 나따인 거예요. 에그타르트 나따. 가서 저도 이제 먹어봤죠. 보통 뭐 달달한 디저트를 떠올리기 때문에 한두 개만 뭐 먹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3개를 시켰어요. 카푸치노 한 잔이랑. 순삭이에요. 없어요. 5개 먹을 걸 그랬어요. 보통 우리 체인 제과점들이나 동네 빵집에서 먹는 에그타르트랑은 완전히 달라요. 혹시 마카오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드셔보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나왔다는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포르투갈 길을 걷는 내내 매일 이 everyday 매일 1일 1 나따를 먹게 됩니다. 물론 원조집하고 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포르투갈 어디서 먹거나 다 맛있어요. 이 바삭한 그 페이스트리에 진한 계란의 고소함, 달달함, 그리고 계피가루의 향이 합쳐져서 그냥 한 입 베어 물면 몇 번 씹고 없어요. 녹아서 없어요. 그렇게 아무튼 엄청나게 맛있어요. 여러분들 리스본 가시면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나따. 그리고 리스본에는 전망대들이 몇 군데 있어요. 언덕도 많고 그래서 경치 좋은 전망대들이 여러 곳 있는데 그중에 카타리나 전망대 그리고 알칸타라 전망대 이렇게 2곳이 아주 분위기도 좋고 바람 쐬기 또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같은 사람들이 놓치지 않고 꼭 리스본에 경험하고 싶은 것이 바로 파두 음악이에요. 파두 음악.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포르투갈 전통 음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우리나라로 치면 트로트 같은 어떤 그들만의 고유한 정서가 묻어나는 음악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리스본행 야간열차라는 책 혹은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없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 근대 역사랑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식민지 시절을 겪었고 내전이 있었고 독재 정권을 경험하고 투쟁하고 이런 아픔을 포르투갈도 분명히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1755년에 리스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4만에서 5만 명이 죽고 도시 건물 1만 채가 그러니까 한 85%가 당시에 다 무너졌던 그런 아픔의 상처가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들 민족의 어떤 한이 돼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은 그들의 음악으로 반드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되는 감정은 비슷한 아픔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도 어떻게 이상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리스본의 파두 음악 기회가 되시면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 밖에도 사실 리스본에 뭐가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가서는 별로 볼 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리스본에서는 그냥 하루 있다가
전부 포르투로 가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그런 여행을 대개는 많이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알면 알수록 더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은 곳이 바로 리스본이라고 저는 봅니다. 코메르시우 광장에 얽힌 스토리도 많고 진자 혹은 긴자라는 술도 맛볼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하루 코스로 해서 근교에 갈 수 있는 곳들도 굉장히 많아요. 대서양 쪽으로 가볼 수도 있고 유명한 성지들도 수도원들도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저도 다음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여기 리스본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파티마로 갑니다. 성모님 만나러. 사실 파티마 가는 길에도 예로니모 수도원 못지않게 웅장하고 화려한 옛날 수도원들 또 슈라인들 방문해 볼 만한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못 갔어요. 제가 차를 렌탈했으면 아마 잠깐이라도 들러볼 수 있었을 텐데 이때는 그냥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순례길이 사실 주 목적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순례길은 시작도 안 했죠. 자, 아무튼 파티마로 버스 타고 갑니다. 아침 일찍 도착했더니 사람도 거의 없고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천천히 둘러보고 기도도 하고 미사 참례도 하고 그러면서 한나절 여유롭게 보냅니다. 루르드도 가보고 프랑스에 멕시코의 과다루페도 가보고 이제 드디어 파티마도 가보게 된 거예요. 성모 마리아 우리 어머니께서 이 순례길도 나와 함께 해주시리란 믿음도 가져봅니다. 한 가지 흥미로웠던 건 아마 가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 무릎을 꿇고 기어서 성모님 발현지 그 광장을 가는 사람들이 줄을 이루어요. 굉장히 긴 길인데 거길 그 차가운 바닷길을 묵주 하날 하날 굴려가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무릎 보호대까지 착용해서 가시던데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절실하게 그렇게 기도할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정말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안 이루어질 것이 없겠구나 하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대신에 무릎이 싹 나가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기도 지향이랑 무릎이랑 바꾸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저의 이 포르투갈 순례길의 출발점인 코임브라로 향합니다. 사실 코임브라가 우리한테는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 역사가 있는 도시예요. 9세기부터 13세기 초까지 포르투갈 왕궁의 수도였고 코임브라 대학이 또 굉장히 유명해요. 13세기 말에 세워진 이 코임브라 대학이 유럽에서도 가장 오래된 대학교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도 활발한 교육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이 아마 전 남편하고 결혼해서 여기 코임브라에서 한동안 살았는데 그때 코임브라 대학생들 복장에 망토가 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검은 망토가. 그래서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해리포터 마법학교 학생들의 의상을 또 그려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무튼 거기까지 제가 가서 확인할 건 없고 그냥 하루 푹 쉬고 다음날 순례길 출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주교좌랑 다른 성당들도 둘러보는데 물론 포르투갈 전역의 공통점이기도 하지만 어딜 가나 이렇게 타일 장식이 아주 많아요. 유독 스페인, 특히 남부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의 이런 독특한 건축, 또 문양, 또 장식이 많은데 이건 이슬람 영향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저번에 안달루시아 편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유럽의 다른 여행지들과는 차별된 어떤 독특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임브라에서 포르투까지 5일이 걸려요. 와, 절대로 다시는 걷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사람도 거의 없는데 왜 사람이 없는지도 알겠더라고요. 길이 너무 안 좋아요. 험하거나 힘들다는 게 아니고 그냥 걷기에 안 좋은 길. 이를테면 고속도로 바로 옆을 계속해서 따라간다든지 시끄럽다든지 위험하다든지 그런 거예요. 재미도 없고 분심만 들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멍하니 갈 수도 있을 텐데 이건 그냥 최악이에요. 괜히 왔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그대로 포르투까지 갑니다. 아무튼 혹시라도 포르투갈 길을 걸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포르투에서 출발하시면 돼요. 리스본 갔다가 파티마 갔다가 포르투로 차 타고 이동해서 거기서부터 걸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신사나운 가운데 포르투로 도착을 해요. 너무 좋아요. 포르투. 사진이나 TV로는 이미 봤기 때문에 그냥 강이 흐르고 유명한 다리 하나 있는 곳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별 기대는 없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굉장히 멋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냥 거기서 순례길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한 열흘 넘게 남았는데 자리 잡고 놀다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도시 경관도 너무 예쁘고 음식도 너무 맛있고 물가도 싸고 와인도 너무 좋고 역사랑 뭐 여러 이야기거리들, 가볼 곳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포트 와인이라고 해서 주정 강화주라고 하죠. 마셔봐야 돼요. 가서 프랑스 와인이 좋은 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도 프랑스는 싫어하지만 와인은 다 프랑스에서 사다 마셨던 거예요. 근데 프랑스랑 관계가 나빠지면서 와인을 못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와인을 이제 수입해 오는데 거리도 멀고 하다 보니까 오는 길에 다 상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와인 알코올 도수를 높입니다. 브랜디를 조금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맛이 희한하게 좋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포트 와인이에요. 만드는 과정이나 종류는 더 복잡한데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르투 강변에 가면 와인 저장고들이 많고 운송선들도 세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와인 셀러들 찾아다니면서 테이스팅도 하고 이야기들도 듣는 그런 재미가 또 있죠. 그리고 포르투 야경이 정말 예술이에요.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여기 낮에만 날씨만 좋으면 밤에는 이런 경치가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강이 흐르고 양쪽에 상점들이 불이 켜져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다리 위에서 이제 와인 한잔 하면서 여유를 즐기는 것만큼의 힐링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자, 그래서 계속 며칠을 더 머물고 싶었지만 갈 길이 있으니 바로 다음날 순례길을 이어서 갑니다. 다행히 포르투 전까지의 그 거지 같은 길이 아닌 이제야 걸을 만한 길로 이어지더라고요. 다만 여기서는 두 갈래로 길이 갈라져요. 해안길과 내륙길이 있는데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내륙길은 산을 걸을 것이고 해안길을 가면 그 대서양을 옆에 두고 걷게 되겠죠. 저는 애초에 바다보다는 산을 선호하는 편인데 그래도 언제 또 이 길을 오겠나 싶어서 일단은 해안길로 갑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질려버려요. 경치가 전혀 변하지 않으니까 똑같아요. 옆에서는 끝없이 바다가 있고 해변에 놀러 온 사람들만 엄청 많아요. 순례길 느낌이 전혀 안 나죠. 그래서 다음날 바로 내륙길로 갈아탑니다. 그때까지 그 포인트에서는 그게 가능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계속 힘차게 걸어갑니다. 가는 길에 우여곡절도 많죠. 비 맞으면서 걷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특이한 음식도 먹어보고 구질구질한 숙소에 머물기도 했다가 어떤 날에는 운 좋게 깨끗하고 산뜻한 곳에 자리를 잡기도 해요. 여러 다른 나라에서 다양한 순례자들 만나서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미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이 순례길을, 그러니까 인생길을 걷는 거예요. 그때 만난 사람들 중에 한국에서 온 청년들도 있었는데 지금도 연락하면서 지냅니다. 한국에서도 한번 만났고 요즘도 가끔씩 문자 메시지 오고 그래요. 자, 결국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3년 만에 산티아고 광장을 밟고 첫 번째 순례 때는 외부 공사 중이어서 온전한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주 말끔한 자태를 자랑하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지난 순례길도 생각이 나고 이번 길 동안에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길을 걸었나 돌이켜도 보고 저번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았던 부분은 없었나 되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자, 산티아고 순례길을 우리 인생길에 많이 비유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큰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이 까미노는 원하면 몇 번이고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 두 번째 까미노를 걸었던 것이죠. 순례길을 다시 걷게 된다면 이렇게 해야지, 뭐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나름 더 준비를 철저히 해간다고 해갔는데 그런데도 실수한 것들이 있었어요. 크게 3가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제가 이 두 번째 산티아고 길에서 얻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실수는 정말 바보같이 이전의 실수들을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또 아주 급하게 걸었던 거죠. 물론 그전처럼 극도로 미련하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무 빨랐다. 30km도 너무 많아요. 20에서 25km 남들 걷는 만큼만 걷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더 천천히 걸을 수 있으면 천천히 가는 편이 나을 수도 있어요. 많이 걸으려는 욕심이 결국엔 부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 인생에서도 남들만큼 혹은 남들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게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은 반드시 부작용을 가져온다라는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또 그렇게 또 빨리 걸었다는 거, 스스로 너무 한심했어요. 알고 있는데도 또 그랬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큰 잘못들을 생각하면서 과거로 내가 돌아간다면 어떨까?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정말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다시 살아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 과거에서 배워서 지금을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실 첫 번째 실수랑 관련이 있는데 그 많이 걸으려는 욕심 때문에 괜히 코임브라에서부터 걸어서 포르투까지 그 형편없는 길을 걸었다라는 점이에요. 사람도 없고 혼자 걷는 길이 편하긴 하지만 외로울 수 있어요. 꼭 뭐 같이 대화를 하면서 걷지는 않더라도 근처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지나가면서나 뭐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도 눈인사라도 할 수 있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말도 섞게 되고 마음 맞으면 같이 걷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역시 인생길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첫 며칠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괜히 왔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도 그러다가 이제 포르투라는 도시 도착해서 너무 좋았고 또 음식도 좋고 와인도 맛있고 도시 분위기도 너무 좋고 물가도 싸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어요. 그동안의 길이 너무 재미가 없었어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자, 마지막으로는 또 똑같은 실수였는데 뭔가 있겠지 하는 생각. 뭔가 있을 거야 거기에. 뭔가 큰 깨달음 같은 거, 뭔가를 자꾸 얻어가려는 생각. 그냥 쉰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쉬엄쉬엄 매 순간 즐기면서 천천히 걷는 이 길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자꾸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을 생각하거나 혹은 확 피부로 느껴지는 어떤 무언가를 얻게 되는 걸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이죠. 자, 이런 실수들을 또 하고 말았던 거예요. 저는 자, 순례길에서 돌아오고 나서 저만의 순례길을 이제 썼던 것들 다시 읽어보고 또 곰곰이 생각을 정리해보니 이러이러한 잘못들을 했던 거 떠올랐고 또 이렇게 오늘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다소 아쉬웠던 점들은 있었지만 그 역시도 포르투갈 길의 행복한 기억의 일부로서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저만의 추억이에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때 그 마음이 다시 떠올라서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저의 두 번째 산티아고 순례길, 포르투갈 길을 걸었던 이야기를 마련해 봤습니다. 이 시간 마치면서 노래 한 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와서 만든 제 곡이에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마음의 성전을 쌓듯이 돌 하나하나 올리듯 천천히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자라는 마음을 담아 불러봤습니다. 대성당에 돌을 쌓듯이 라는 노래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별이 가득한 들판 지나 서쪽 땅끝 상상 속의 그곳을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무덤덤히 걷다 보니 희미한 기억들 떠올라 오래전 잃어버린 시간 속에 잊혀졌던 너와 나의 이야기들이 아름다웠지만 조금은 아프기도 했던 그때의 어리석었던 내 모습도 새로운 아침이 또 밝아오면 설레는 가슴 안고 길에 오른다. 하지만 천천히 너무 빠르지 않게 마치 대성당에 돌을 쌓듯이
조금씩 가까이 어디서부터 무얼 찾아 어디로 가는지도 잊어버린 채 이제는 매일 고통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수만 가지 이유를 들어 포기하고 뒤를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괜찮아 그럴 땐 잠시 서서 시를 쓰는 거야 한 줄씩 바람이 불러주는 노래 새로운 아침이 또 밝아오면 설레는 가슴 안고 길에 오른다 하지만 천천히 너무 빠르지 않게 마치 대성당에 돌을 쌓듯이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 언제나 이 길을 나와 함께 걷고 계시니 오늘 이 하루도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조금씩 가까이 푸른 언덕 위를 올라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니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 그땐 미처 몰랐지만 새로운 아침이 또 밝아오면 설레는 가슴 안고 길에 오른다 하지만 천천히 너무 빠르지 않게 마치 대성당에 돌을 쌓듯이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 언제나 이 길을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 이 하루도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조금씩 가까이 별이 가득한 들판 지나 지금까지 내신부의 세상살이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이상빈, 알렉산델 신부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을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타임워너 스펙트럼 1493번과 케이블 비전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 그리고 KCB 가톨릭 방송 어플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